그래, 이게 정상이야, 정상. 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덱스북을 소개를 하면서 치명적인 단점 2가지 때문에 사용하는 내내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새로운 덱스북을 한번 직접 구매했습니다. 바로 플립북 14인치 모델인데요. 플립북은 13인치 모델로 이미 몇 개월 전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번에 14인치 모델로 새롭게 출시가 돼서 최신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덱스북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덱스북이 뭐지?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노트북처럼 생겼지만 CPU, 램, 그래픽카드도 탑재가 되어지 않기 때문에 노트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태블릿도 아니라는 거죠. 이 제품은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연결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플립북을 케이블로 연결해주고 전원만 켜주게 되면 이렇게 바로 덱스 모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여러분,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문서 작성도 하고 여기에 카톡도 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정말 불편하겠죠. 그렇다면 덱스 모드로 작업을 한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하고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USB-C 허브와 함께 보조 배터리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요, 실내에서는 어떻게든 하겠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만약 이럴 때 플립북이 있다면 외부 모니터부터 키보드, 트랙패드, 배터리, 여기에 USB-C 허브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플립북의 한 가지 특징이라면 연결하는 스마트폰이 최신 제품일수록 플립북의 성능도 당연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성능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거, 이게 정말 대박이라는 거죠. 이번 제품은요, 14.1인치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16:9 비율의 1920에 1080 풀 HD를 지원을 합니다. 외관은 메탈 재질로 되어 있는데 무게는 1.3kg, 사이즈는 322.5mm에 217.8mm, 두께는 13.7mm 정도이기 때문에 작고 슬림하게 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노션을 통해서 문서 작업을 해보면요, 키보드 입력에서는 딜레이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백라이트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덱스북은 트랙패드에서 조금 느리게 반응하는 느낌?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서 답답했는데 이번 제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 이게 정상이야, 정상. 이렇게 플립북에서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해도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립북에서 작업을 하고 주변 시선이 조금 부담이 되는 메신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무거운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해봐도 쾌적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 플립북에는요, 한 가지의 필살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터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대박인 게, 작업을 할 때나 웹서핑을 할 때 간단한 조작에서는 마우스보다는 화면 터치가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디스플레이는요, 눈으로 보는 제품이기 때문에 색감, 선명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왼쪽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 가운데는 플립북,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덱스북인데, 색감을 한번 보시면요, 덱스북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누런 색감이 플립북에서는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히 디스플레이 색감이라는 게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따뜻한 색감, 또 어떤 분은 차가운 색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런데 이번 제품에서는요, 디스플레이의 색온도 조절부터 RGB 색감 조절, 여기에 명암 비율까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선호도에 맞게 디스플레이의 색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이것 또한 대박이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모니터를요, 무려 360도까지 접을 수가 있어서 활용도도 정말 좋다는 거죠. 참고로 화면을 접어서 사용하게 되면 키보드나 트랙패드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접어서 사용하게 되면 태블릿처럼 사용도 가능하고요, 거꾸로 사용하게 되면 화면도 자동으로 360도 회전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림을 그리거나 펜을 많이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갤럭시 탭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터치는 되지만 S펜의 필기 성능은요, 흉내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게임 플레이를 할 때도 화면 터치가 되기 때문에 태블릿처럼 들고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검은 사막과 같이 키보드, 마우스를 지원을 한다면 PC 환경처럼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게임 플레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 제품은요 태블릿, 스마트폰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해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플립북은요 C2C 케이블을 닌텐도 스위치 본체에 바로 연결하고 전원만 켜주게 되면 닌텐도 스위치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저와 같이 영상 촬영을 많이 하신다면요, 이번 제품은 정말 대박입니다. 이렇게 투인원 노트북처럼 완전히 뒤집어서 보기 좋은 각도로 세워놓은 다음에 카메라와 연결하게 되면요, 짜잔! 프리뷰 모니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사용을 했던 프리뷰 모니터와 비교를 해보면 화면 크기, 이거는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품은요 외부에서 사용을 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했던 덱스북은 PD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 사용을 해도 충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죠. 그런데 이번 제품은요 우선 충전 포트가 C포트로 되어 있고요, PD 기능이 있는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배터리는 5000mAh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플립북을 구동하는 용도 외에도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충전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77%가 남은 상황에서 플립북의 배터리는 100% 완충, 여기에 1시간 동안 최대 밝기로 영상 시청을 했을 때 플립북에 남은 배터리는 79% 정도로 대략 한 21%가 소모가 된 반면에 스마트폰에서는 대략 한 2% 정도가 충전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요 외부에서 사용을 할 때 스마트폰의 배터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 제품의 아쉬움 정말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디스플레이 하단을 보면요 베젤이 조금 두껍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포트 구성의 경우도 C포트가 2개가 있긴 하지만 하나는 기기 연결이고 나머지 하나는 충전용 포트이기 때문에 별도의 USB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추가 포트가 없다는 것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번 플립북은 덱스북 기능의 메인이긴 하지만 태블릿이 별도로 없는 분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태블릿과 비슷하게 사용도 가능하고요, 갤럭시 탭과 연결해서 사용하면 듀얼 모니터에 키보드, 마우스, 허브까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단점보다는요 활용도가 정말 좋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이 느껴질 정도로 만족도 정말 높은 제품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뒷광고네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매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